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다. 히브리 성서의 최초 여성 이브가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되었듯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도 금단의 상자를 열어 인류에게 죽음과 병 등의 온갖 재앙을 가져왔다. 그럼 판도라 상자 안에 꼴랑 남은 희망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상자에 갇힌 희망처럼 희망은 가질 수 없는 헛된 꿈일까? 판도라 상자 안에 남아있는 희망을 보는 견해는 각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판도라 상자는 흔히 악의 근거지를 뜻하는 복마전과 같이 그 안에 비리, 부정, 음모들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예를 들면 과연 이번에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가? 같은 표현의 말이다. 우리의 시조가 단군이듯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헬렌이라고 한다. 헬레니즘은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간 고대 그리스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문명을 말한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마침내 그리스를 통일하자 강적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영토를 이집트와 중앙아시아까지 넓혔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광범위한 식민지에 그리스의 뛰어난 문화와 예술, 철학 등을 전파했는데 그리스와 아시아 문화가 융합된 범세계적인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헬레니즘은 그 후 약 1000년간 기독교 중심의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한다. 르네상스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삼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란 의미다. 피그말리온의 흐뭇한 로맨틱 러브스토리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 효과는 어떤 사람의 기대나 예측들이 실제로 되는 걸 말한다. 또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 효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효과다. 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한다. 수많은 예술작품과 소설 등의 모티브가 된 달콤한 피그말리온 스토리는 1918년에 영국의 극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같은 제목으로 희곡을 발표했다. 또한 1964년에는 이를 각색하여 오드리 헵번 주연의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휩쓸었다. 이 피라모스와 테스베의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애달픈 러브스토리다. 이 스토리는 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가 되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것이 있다. 대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들 앞에 장애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두 사람의 애정은 더욱더 깊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극심한 반대나 어떤 장애물이 있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상대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는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 한다. 피라모스와 테스베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양가 부모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기에 죽음도 불사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에우로페는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돼 아시아에서 멀리 지중해 크레타 섬에 실려갔다. 에우로페의 영어 발음은 유럽이다. 그러니까 유럽이란 단어는 그녀가 황소를 타고 간 대륙으로 그녀의 이름에서 유럽이란 지명이 유래한 것이다. 에우로페는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와 관계하여 미노스, 라다만티스, 사르페돈, 삼형제를 낳았다. 에우로페의 삼형제 중 주목해야 할 캐릭터는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장남인 미노스다. 그가 바로 크레타 문명의 황금시대를 연 미노스 왕이다. 그의 이름에서 미노스 문명 또는 크레타 문명이라 부르는 이 문명은 기원전 3650년에서 1170년경 고대 그리스 청동기 시대의 역사적인 문명이다.
또한 이 신화는 크레타의 건국 신화와 동방의 청동기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을 암시하는 신화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 왕이란 신분에서 운명 앞에 파멸되는 한 인간을 담고 있다. 그는 끔찍한 신탁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치며 싸운다. 그러나 신탁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예정된 운명 속에 깊이 빠지고 만다. 그의 이야기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용어가 생겼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 성적 애착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3세에서 6세 사이 남자아이는 이성인 어머니를 좋아하고 성적 애착을 느낀다 한다. 이와 반대로 이 시기 남자아이는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성인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심리 현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름지었다. 안티고네는 숭고하고 고결하며 정의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눈이 먼 장님 아버지를 위해 고행을 감내하면서 길잡이가 되어준 숭고한 여인이다. 또한 불합리한 왕의 포고령에 맞서 혈육 사랑을 실천한 고결한 인물이며 죽음을 불사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한 정의로운 여인이다. 소포클레스 3부작 주제는 인간은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신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당당히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집안 이야기는 고대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였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이 가장 많이 희곡으로 다루었으니 말이다.